올해 이정우의 시즌은 그야말로 널뛰기에 가까웠습니다. 개막 직후에는 기대와 거리가 먼 부진한 타격으로 아쉬움을 남겼지만 흐름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5월 9일부터 이어진 피츠버그전이었습니다. 당시 멀티히트를 작성하며 반등의 실마리를 잡았고 이후 타석에서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상승세가 이어지려던 순간 부상이 찾아왔습니다. 5월 19일 전력에서 이탈한 그는 한동안 그라운드를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5월 30일 복귀전에서 곧바로 5타수 3안타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6월 1일 경기에서도 멀티히트를 추가하며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의 이정우는 팬들이 기다려왔던 모습에 가장 가까운 상태입니다. 기대했던 장면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고 있고 타석에서의 존재감도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성적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타율은 3할 2푼 1리, 출루율은 3할 5푼 7리, 장타율은 0.448을 기록 중입니다. 여기에 WRC 플러스는 12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이정우는 타율과 출루율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유형의 타자가 아닙니다. 결국 높은 타율이 나와야 가치가 극대화되는 선수인데 지금은 그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장타율이 다소 아쉽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우에게 필요한 것은 무리하게 큰 타구를 만들려는 욕심이 아니라 자신의 장점을 살리는 타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장타율은 결코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WRC 플러스 128 역시 전체 공격 생산성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1호타 생산 능력입니다. 지난 시즌 그는 617타석 동안 31개의 1호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계산하면 약 19타석당 1개골입니다. 반면 올 시즌은 227타석에서 이미 14개의 1호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페이스는 약 16타석마다 하나씩 생산하는 수준입니다. 만약 앞으로 약 400타석 정도를 더 소화한다고 가정하면 추가로 25개 정도의 1호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즌 전체 합계는 39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커리어 최고 수준에 가까운 기록입니다. 심지어 40개에 근접하는 결과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왜 홈런보다 1루타를 중요하게 보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우 같은 유형의 타자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1루타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단순히 장타가 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강한 타구와 정확한 컨택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홈런 개수보다 현재 타격 상태를 더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성적만 보면은 올 시즌의 폼은 충분히 긍정적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세부 데이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기술적인 메커니즘 자체가 크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약점은 존재하고 장점 역시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은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요소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타구 방향입니다. 이전부터 강한 타구를 만들려는 욕심 때문에 당겨치는 땅볼이 많아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에는 그 부분이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지난해 당겨친 타구 비율은 40%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35%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타석에서 여유를 찾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감소한 비율만큼 중견수 방향과 좌익수 방향으로 향하는 타구가 늘어났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변화는 라인 드라이브 비율입니다. 지난해 23.9%였던 수치가 올해는 32.6%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발사각이 훨씬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현재 성적 상승의 가장 핵심적인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인 드라이브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평균 타구 속도 역시 지난해 87.1마일에서 올해 87.7마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 변화 또한 라인 드라이브 증가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이정우가 드디어 자신만의 타격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공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빠른 공 대응 능력입니다. 지난해 패스트볼 상대 타율은 3할 1푼 1리로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에는 3할 3푼 1리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제는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강속구에도 확실하게 적응했다고 평가할 만한 수준입니다. 패스트볼에 대한 대응력이 향상되자 자연스럽게 다른 구종을 처리하는 능력까지 함께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정우는 원래 변화구 공략 능력이 뛰어난 타자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강점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브레이킹볼 상대 타율을 살펴보면 변화는 더욱 뚜렷합니다.
지난해 기록은 2할 오픈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3할 4푼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상당한 도약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프스피드 계열공에 대한 성적 역시 크게 달라졌습니다. 2할 오픈 오리에서 시작해 현재는 3할 6푼 사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타자가 된 듯한 수치입니다. 결국 팬들이 기억하는 이정우의 진짜 강점은 강하게 밀어치는 힘이 아니라 공의 움직임을 끝까지 확인하고 배트에 정확히 갖다 대는 능력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장면이 다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시즌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일정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긍정적인 지표들이 무더운 시기를 거치며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표본 자체가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수치가 달라질 여지는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사실 현재 흐름을 시즌 종료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될 확률이 낮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이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정우가 메이저리그 무대에 처음 진출했을 당시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최근 경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개선 요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안타 장면에서는 어떤 모습이 드러났을까요? 먼저 7일 경기입니다. 시카고 컵스 마무리 투수 다니엘 팔렌시아를 상대했던 타석입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시속 98마일 포심 패스트볼이 들어왔습니다. 이정우는 이를 가볍게 밀어 좌익수 앞 안타로 연결했습니다. 상대는 결코 평범한 투수가 아닙니다. 게다가 구속 역시 98마일에 달하는 강속구였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트를 내밀어 안타를 만든 장면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6일 경기에서 나온 안타입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카운트였습니다. 상대가 애매하게 들어온 커브를 던졌고 이정우는 그 실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결대로 밀어치며 2루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은 공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투 스트라이크에 몰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유가 부족했던 시기라면 이런 타구는 1루수 쪽 파울이나 땅볼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크라우 선수를 상대로 기록한 안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투 스트라이크에 몰린 상황에서 바깥쪽 포심이 낮게 형성됐습니다. 투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코스였습니다. 그러나 이정우는 그 공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며 절묘한 안타를 완성했습니다. 원래라면 유격수 앞 땅볼이나 평범한 내야 타구가 되기 쉬운 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타격 컨디션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같은 경기 7회 두 번째 타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카운트에서 앤더스가 바깥쪽으로 크게 빠져나가는 체인지업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말해 투수의 의도대로 잘 들어간 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정우는 끝까지 공을 따라가며 정확하게 맞췄고 결국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무리하게 강한 타구를 노리기보다 공의 궤적을 읽고 맞춰치는 능력, 바로 이정우 타격의 본질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구드포드와의 승부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로 몰린 상태에서 몸쪽 싱커가 파고들었습니다. 보통이라면 땅볼이 되거나 파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타구는 2루수키를 살짝 넘기며 안타가 됐습니다. 힘을 빼고 부드럽게 컨택하지 않았다면 절대 나오기 어려운 타구였습니다. 어떤 볼 카운트에서도 안타를 만들어내던 KBO 시절 최고의 이정우. 지금 보이는 장면들은 바로 그 전성기 모습과 가장 가까운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진 경기에서도 인상적인 장면은 계속 나왔습니다. 미노키 불펜 자원, 에이브너 우리벤을 상대했던 타석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8회 투아웃, 주자 1루와 2루에 나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벤은 첫 공으로 바깥쪽 낮게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선택했습니다. 투수 입장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정우는 그 공마저 결을 따라 자연스럽게 밀어냈습니다. 결과는 절묘한 코스의 안타였습니다. 이런 장면은 단순한 힘만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뛰어난 배트 컨트롤과 믿기 어려울 정도의 컨택 능력이 함께 있어야 가능한 결과입니다. 만약 강한 타구를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배트를 크게 돌렸다면 결과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평범한 땅볼 하나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상적이고 가치 있는 안타처럼 보였습니다. 멀티히트를 기록했던 경기들 역시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몸쪽으로 파고드는 공은 무리하지 않고 중견수 방향으로 연결했습니다. 가운데 몰린 실투는 강하게 때려 외야 깊숙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가득 찬 변화구는 반대 방향으로 밀어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평범하게 들어오는 공조차도 중견수 쪽으로 보내며 결과를 생산하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애초에 멀리 날려보내는 타입의 메커니즘을 가진 선수가 아닌 만큼 지금과 같은 형태의 안타 생산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타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변화도 발견됩니다. 힘이 잔뜩 들어간 스윙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배트가 훨씬 간결하게 나갑니다. 백스윙도 짧아진 느낌이 강합니다. 예전에는 타격 순간 상체가 크게 무너지거나 중심이 흔들리는 장면이 종종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부드럽게 배트를 내밀면서도 하체가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걱정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록된 안타들 가운데 상당수는 배트 정중앙에 완벽하게 맞은 타구라기보다 코스를 활용해 만들어낸 안타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현재 밥입 수치는 3할 4푼 8리 수준입니다. 원래 짧은 안타를 자주 생산하는 유형의 타자는 밥입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향후 평균 수준으로 내려온다면 일정 부분 성적 조정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즌 초반처럼 급격하게 추락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태캐스트에서 확인되는 예상 타격 지표인 XBA를 보면 3할 8푼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근 며칠 동안 93년 만에 기록까지 만들어냈던 엄청난 활약은 운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력과 흐름, 그리고 약간의 행운이 동시에 맞물린 결과라고 보는 편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할 부분은 싱커와 커터 계열, 변형 패스트볼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 영역의 성적은 아직 충분히 올라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단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 구단이 이정우를 분석하고 공략 계획을 세운다면 이런 유형의 공을 적절히 섞어 사용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선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타니도 그렇고 에런 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수준의 선수들조차 공략 포인트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정우는 자신이 가장 잘 칠 수 있는 공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타격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세가 6월과 7월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까지 확실한 성적을 만들어낸 뒤 좋은 분위기 속에서 후반기를 맞이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시즌이 될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개인 성적과 달리 팀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3연승을 기록하며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 전력을 고려하면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의 타격을 계속 유지해주길 기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야구는 하나의 정답만 존재하는 스포츠가 아니라고 봅니다. 팬들이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다양해야 합니다. 선수마다 가진 재능이 다르고 신체 조건도 다릅니다. 강점 또한 모두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야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런이 중요하고 OPS가 핵심 지표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가치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오타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같은 목표만 바라본다면 오히려 자신의 장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정우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모습은 바로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앞으로도 부상 없이 시즌을 건강하게 소화하며 자신의 야구를 계속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여러분은 현재 이정우의 타격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지금의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의견을 남겨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